숙향 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구리빛으로 변한 지도 벌써 석 달째였어요. 조선 중기 그 해여름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져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김덕순의 집안은 유독 조용했어요. 새댁이 들어온 지 석 달째라 아직은 어색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순영이라는 이름의 그 새댁은 23세 나이에도 왠지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었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하는 일마다 야무졌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런 순영도 요즘엔 걱정이 깊어 보였어요. 시아버지 봉달이 갑자기 병을 얻으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여름 감기려니 했는데 열이 내리지 않더니 이제는 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실 정도가 되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약을 지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 말순의 얼굴은 어두워지기만 했어요. 약이라. 쌀 한 대 값이면 약 한 첩이거늘 우리가 무슨 수로 약을 지어드리겠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엔 마을에서도 제법 살만한 집안이었는데 올해 흉년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봄에 씨앗을 심었지만 비가 오지 않아 싹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여름 내내 우물물을 길어다 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답니다. 그럼 아버님은 어쩌시라고? 덕수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세장 가든 지 석 달 만에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날 밤 가족들은 안방에 모여 앉았어요. 촛불 하나만 켜놓은 어둠 속에서 봉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답니다. 말수는 곳간에서 가져온 작은 바가지를 가운데 놓았어요. 그 안에는 쌀이 바닥을 간신히 덮을 정도만 들어 있었지요. 이게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쌀이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40년을 이 집 안주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궁색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걸로 죽을 끓여서 사흘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 사이에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곤 품팔이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일거리가 없었거든요. 모든 집이 마찬가지로 어려워서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순영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순영에게 집중되었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순영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이 쌀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장사라고.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쌀 한 그릇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쌀죽 장사 말이에요. 이 쌀로 죽을 끓여서 아픈 사람들에게 팔면 분명 돈이 될 거예요. 순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지요. 미쳤구나, 정말.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쌀 한 그릇으로 죽을 끓이면 기껏해야 대여섯 그릇 나올 텐데 그걸 팔아서 얼마나 받겠다고. 어머님, 제가 아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순영의 말에 덕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특별한 방법이라니? 친정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쌀죽에 몇 가지를 넣으면 아픈 사람에게 특별히 좋은 죽이 돼요. 그런 죽이라면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답니다. 덕수는 아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왠지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런데 순영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친정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기에 그런 걸 아시더냐? 순간 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의 침묵 후에 그녀가 대답했지요. 그냥 몸이 약한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연구해 보셨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순영의 모습에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남았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순영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이슬이 맺힌 풀들 사이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지요. 말순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람? 순영은 들국화 몇 송이와 질경이 잎사귀, 그리고 이름 모를 풀뿌리 몇 개를 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약초를 캐는 것 같아 보였지요. 아침 식사 후 순영이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물을 끓이고 쌀을 씻어서 솥에 넣었지요. 그리고 아침에 캔 풀들을 정성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어요. 순영아, 그게 뭐냐? 덕수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서방님, 이건 들국화예요. 열을 내리는데 좋거든요. 그리고 이건 질경이라고 해서 기침에 효험이 있고요. 순영의 설명을 듣던 말순의 눈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아는 게야? 친정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이런 것들로 보살핌을 받았거든요. 순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슬픈 빛이 스쳐가는 것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쌀죽에 약초들을 넣고 다시 한참을 더 끓였어요. 집안에 은은한 약초 향이 퍼졌답니다. 그 향을 맡은 시아버지가 몸을 일으켰어요. 이 냄새가 뭐냐? 참 구수하구나. 가족들이 놀랐어요. 사흘째 제대로 말도 못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아버님, 순영이가 끓인 죽이에요. 덕수가 얼른 대답했지요. 그래, 한번 맛을 봐야겠구나. 순영이 정성스럽게 한 그릇 떠서 시아버지께 드렸어요. 봉달은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맛을 보았답니다. 이게 뭐냐? 그냥 쌀죽이 아니네. 약재를 조금 넣었어요, 아버님. 약재라. 누가 가르쳐 줬느냐? 친정 어머니께서요. 봉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계속 드셨어요. 신기하게도 그 죽 한 그릇을 다 드신 후에는 얼굴에 조금이나마 혈색이 돌았답니다. 순영아, 이 죽이 정말 특별하구나. 속이 한결 편해졌어.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특히 말수는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전과 달랐지요. 그날 오후 순영은 남은 쌀죽을 작은 사발에 담아 마을로 나갔어요. 처음 해보는 장사라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참을 수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김덕순의 새댁이 뭘 하고 있는 게야? 쌀죽을 파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순영은 의연했어요. 그런데 해가 기울도록 지나가는 사람들만 많을 뿐 아무도 쌀죽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순영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마을 이장댁 며느리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 그녀가 순영을 보고는 반가워했어요. 어머, 순영 씨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하세요? 아픈 사람들에게 좋은 쌀죽을 만들어서 파는 중이에요. 혹시 아픈 사람에게 좋다고요? 이장댁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실은 저희 막내가 사흘째 열이 안 내려서 걱정이 태산인데 정말 아픈 아이에게 좋은 죽이에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죽을 먹고 자랐거든요.
열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순영의 첫 손님이 생겼답니다. 이장댁 며느리는 기꺼이 돈을 내고 쌀죽 한 그릇을 사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영의 손에는 작은 동전 몇 잎이 들려 있었어요. 그 돈을 본 가족들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정말로 팔렸구나. 덕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내일은 더 많이 만들어 볼까요? 순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걱정이 앞섰답니다. 쌀이 이게 다인데 어떻게 더 만들어? 어머님, 오늘 번 돈으로 쌀을 조금 더 사면 돼요. 그리고 순영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뭐냐? 제가 아는 방법으로 하면 쌀 한 대로도 10그릇은 만들 수 있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쌀 한 대로는 서너 그릇이 고작인데 10그릇이라니요. 그게 가능하냐? 네, 친정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 있어요. 순영의 말에 말수는 또다시 의문이 들었어요. 대체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어떤 분이길래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셨던 걸까요? 하지만 당장은 그런 것보다 내일이 더 중요했어요. 정말로 이 쌀죽 장사가 될 것인지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순영은 뭔가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뒷마당에서 이것저것 캐고 다듬고 씻고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능숙했답니다. 잠들기 전 말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며느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대체 이 아이의 친정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그렇게 궁금증을 아는 채 하루가 저물어 갔답니다. 과연 순영의 특별한 방법이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새벽녘 순영은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오늘이야말로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거든요. 먼저 쌀을 정성스럽게 씻었어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5-6번은 헹궜지요.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어머, 물을 저렇게 많이 넣으면 죽이 되겠어? 일찍 일어난 말순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물을 많이 넣고 오래오래 끓이면 쌀알이 완전히 풀어져서 양이 훨씬 많아져요. 순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평생 살림을 해온 자신도 모르는 방법을 고작 23인 며느리가 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순영은 쌀죽이 끓는 동안 준비해둔 약초들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들국화 꽃잎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질경이 잎을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었지요. 그리고 어젯밤에 캔 뿌리는 얇게 편을 썰어 말리기 시작했어요. 순영아, 그 뿌리는 뭐냐? 덕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도라지 뿌리예요. 기침하고 가래에 좋거든요. 이맘때 캔 게 가장 약효가 좋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내 친정어머니는 정말 박식한 분이었구나. 말순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순간 순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러셨죠. 정말 많은 걸 아셨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순영의 모습에 가족들이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친정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1시간을 더 끓이자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쌀 한 그릇으로 시작한 죽이 커다란 솥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정말이네. 말순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정말로 10그릇은 넉넉히 나올 것 같았답니다. 이제 약초들을 넣어야 해요. 순영이 준비한 약초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들국화 꽃잎이 들어가자 쌀죽이 연한 노란빛을 띠었고 질경이 잎이 들어가자 향긋한 풀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도라지 뿌리편을 넣으니 쌀죽이 더욱 진한 색으로 변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순영이 말하며 작은 항아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누런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이게 뭐냐? 감초가루예요. 이걸 넣으면 쓴맛이 줄어들고 약효도 더 좋아져요. 감초가루까지 넣고 나자 집안에 향긋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몸이 편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제 됐어요. 순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지요. 점심때가 되자 순영은 쌀죽을 작은 사발들에 나누어 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10그릇이 넉넉히 나왔답니다. 한 그릇에 얼마씩 받을 거냐? 말순이 물었어요. 평상시 쌀 한 대 값의 절반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요. 순영의 배려심에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 그릇에 동전 5입씩 받자. 오후에 순영은 다시 마을로 나갔어요. 이번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죽을 들고 말이지요. 따끈따끈한 약쌀죽이에요. 아픈 분들께 좋아요. 처음엔 목소리도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약살죽이라고 했지? 우리 영감이 배탈이 났는데 효과가 있을까? 네, 속을 편하게 해주는 약초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쌀죽을 사간 후 곧이어 또 다른 손님이 왔답니다. 저기, 아까 이장댁 며느리가 아픈 아이한테 좋은 죽이 있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아이들 열 내리는데 좋은 약초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손님이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순영은 놀랍게도 8그릇을 다 팔았답니다. 손에 쥔 동전들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영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말순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8그릇 다 팔았어요. 순영이 환하게 웃으며 동전들을 보여줬어요.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정말이냐? 하루 만에? 네, 사람들이 아픈 가족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 봉달이 기침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순영아, 내 친정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런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니. 순간 순영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네. 어머니는 정말 많은 걸 아셨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거든요.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영은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16살 때 가족들이 숙연해졌어요. 그제야 순영이 왜 친정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는지 알 것 같았답니다. 그럼 그 모든 걸 혼자서 다 배운 거냐?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순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순영의 쌀죽 장사가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궁금함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대체 어떤 분이었길래 이런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왜 순영은 그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순영은 더욱 정성스럽게 쌀죽을 준비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기 위해 번 돈으로 쌀을 조금 더 샀거든요. 오늘은 20그릇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영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이 신비로운 쌀죽의 비밀은 무엇이고 순영이 감추고 있는 친정어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덕순의 새댁이 만드는 쌀죽을 먹고 나으지 않는 병이 없다는 것이었답니다. 이장댁 막내는 사흘간 앓던 열이 하룻밤 만에 떨어졌고
배탈로 고생하던 최서방은 순영의 쌀죽 한 그릇으로 말끔히 나았어요. 심지어 오랫동안 기침으로 고생하던 과부 할머니까지도 순영의 쌀죽을 먹고는 기침이 멈췄답니다. 신기하지 않아? 그 새댁 쌀죽이 정말 약 같더라고. 맞아. 우리 영감이 속이 더부룩하다고 며칠을 앓았는데 그 죽 한 그릇 먹고는 씻은 듯이 나았어.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화제는 온통 순영의 쌀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날마다 동이 난다는 거였지요. 순영은 이제 하루에 30그릇도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번 돈으로 쌀을 더 사고 뒷마당 텃밭에는 약초들을 직접 기르기 시작했답니다. 순영아,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집안일을 내가 도와야겠구나. 말순이 며느리를 도우며 말했어요. 처음엔 못마땅해 했던 쌀죽 장사가 이제는 집안의 기둥이 되었거든요. 어머님 고마워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순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한결 가까워진 것을 덕수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는 훈장 선생님이었지요. 여기가 김덕수 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말순이 당황하며 맞이했어요. 소문을 듣고 왔소. 새댁이 만드는 약죽이 신유하다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훈장 선생님은 평소 약초에 관심이 많아 한의서까지 읽는 분이었어요. 순영이 나와 인사를 드리자 선생님이 물어보셨답니다. 새댁, 어디서 약초 공부를 했소? 친정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순영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그 어두운 표정을 말순이 또다시 목격했답니다. 그냥 약초를 좀 아시는 분이셨어요. 혹시 성함을 알 수 있겠소? 김씨였어요. 순영의 대답이 이상하게 어눌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지요. 훈장 선생님이 쌀죽을 맛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군. 약재의 배합이 정말 절묘해. 감초로 조화를 이루고 도라지로 기를 보하고 이런 처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선생님의 말에 순영이 당황했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뿐이에요. 새댁 친정이 어디인가? 저 멀리 있어요. 산골이라서. 순영이 점점 말을 흐렸어요. 훈장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일어났답니다. 그럼 이만. 좋은 죽 잘 먹었소? 선생님이 돌아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답니다. 그날 밤 순영이 잠든 후 말수는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혹시 친정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지요. 서랍 깊숙이 작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낡은 책 한 권이 나왔답니다. 표지에는 본초 강목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지? 한의서였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것 같았지요. 책장을 넘겨보니 온갖 약초들의 그림과 설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책 여백마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다는 거였답니다. 감초는 다른 약재들과 어울리게 하는 조화의 약이다. 도라지는 기침뿐 아니라 기를 돋우는 데도 좋다. 들국화는 열을 내리지만 많이 쓰면 속을 차게 한다. 세세한 주의사항과 경험담들이 적혀 있었어요. 필체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어른 글씨고 하나는 어린아이 글씨 같았답니다. 말순이 더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뒤에서 순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순영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들키고 말았네요. 순영아, 미안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말순이 책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품? 그럼 내 어머니는 네, 약초꾼이셨어요. 순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약초꾼?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약초를 캐다가 치료해 주시던 분이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배웠고요.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왜 그렇게 약초에 해박한지 이해가 되었답니다.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두고 왜 숨겼느냐? 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이 약초꾼을 좋지 않게 보거든요.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한 일이라니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말순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순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은 정말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돈을 받지도 않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굶주렸고 사람들은 우리를 거지 취급했어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집 올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싫어하실까봐. 말순의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이런 마음고생을 혼자 해왔다니요. 순영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 그런 분의 딸이니까 너도 이렇게 훌륭한 거고. 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 자랑을 실컷 해라.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내 어머니 덕이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어요. 순영은 어머니와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캤던 이야기,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다음 날부터 순영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더 이상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 봉달의 건강도 날로 좋아졌어요.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 마당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순영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야. 아버님, 무슨 말씀을. 내 어머니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순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어머니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순영의 출신을 알게 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초를 잘 아는 거구나. 역시 타고난 솜씨였어. 이제 순영의 쌀죽 장사는 마을을 넘어서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가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답니다. 과연 순영네 가족에게는 어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절이 바뀌어 이듬해 봄이 왔어요. 하늘의 은혜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메말랐던 논밭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답니다. 순영아, 이제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된 것 같구나. 말순이 곳간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빈 곳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쌀과 보리로 가득 찼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순영이 번 돈으로 시아버지 약값도 넉넉히 댈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이웃들을 도울 여유까지 생겼답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뭐가 목적이었느냐?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아버님도 건강해지시고 어머님도 웃으시고 서방님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면. 순영의 말에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관복을 입은 관리 한 분이었지요. 혹시 이곳이 약살죽으로 유명한 집입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며 맞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현감님께서 부르십니다. 관아에 계신 분이 몸이 아프신데 소문을 듣고 약죽을 구하러 보내신 겁니다. 순영의 쌀죽이 현감까지 알게 되었다니요. 가족들은 믿기지 않았답니다. 순영은 정성껏 쌀죽을 끓여서 관아로 보냈어요. 며칠 후 그 관리가 다시 찾아와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현감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상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단 2필과 은전 10냥을 내려주었어요.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럴 수가. 덕수가 중얼거렸어요. 쌀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순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머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다니?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는 그냥 가족들과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순영의 말에 말순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우리가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잖니.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말순의 말에 순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덕수가 말했어요. 맞아. 그때는 모든 걸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했는데 요즘엔 각자 바쁘기만 하고.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순영이 물었어요. 쌀죽 장사는 조금만 하자. 정말 아픈 사람들만 도와주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야. 봉달이 말씀하셨어요. 건강을 되찾으신 후로는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자주 하셨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잖아요.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후로 순영은 하루에 10그릇만 만들었어요. 정말 아픈 사람들만 찾아오게 되었고 그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순영아, 내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말순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 출신을 알면 쫓겨날까봐. 바보야, 사람은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 순영아. 부인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덕수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살아난 거예요. 순영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순영은 어머니의 본초 강목을 다시 펼쳐봤어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진짜 약은 약초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 순영아, 어디서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료해 주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의 뜻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몇 년이 흘러 순영네는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으로 소문났어요. 쌀죽 장사로 번 돈으로 논밭도 사고 집도 새로 지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 간의 사랑이었답니다. 순영은 이제 마을의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약초 지식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순영을 거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였지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순영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 쌀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온 마을에 사랑과 희망을 퍼뜨렸답니다. 진정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는 걸 순영네 가족은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영의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씨앗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며
자라나고 있답니다.